장려나 김소용의 교육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LA 중앙일보에서 교육 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장려나 현직 기자입니다. 네, 저는 김소영 전직 기자입니다. 중앙일보 현직, 전직 기자가 함께하는 교육 카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교육 섹션을 담당한 지 한 2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미주 한인들과 또 미국 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미국 교육 시스템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또 상담도 도와드리자 그런 생각을 갖고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저뿐만 아니고 이 LA 중앙일보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2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이 패널리스트나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무슨 팟캐스트냐 좀 반대도 좀 많이 했고요. 네, 근데 막상 이 방송 녹음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말을 잘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할 텐데 정보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사실 지금 교육 섹션 기사도 제껴두고 이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처음인 만큼 진행에 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팟캐스트를 또 듣는 분들은 조금 미진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육 카페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뭐 지적할 만한 점, 또 의견 등을 모두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메일이나 교육 카페 웹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꼭 읽고 저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다음 방송에 더 좋은 주제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죠. 계속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김소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정식 타이틀은 게이트웨이 아카데미 LA 원장입니다. 대입 시험인 SAT와 ACT, AP 과목 등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님이신데요. 또 저희 LA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교육 섹션을 맡아왔던 아주 베테랑 기자이십니다. 저의 대선배신데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같이 한다고 할 때는 사실 조금 꺼리꼈고 아무래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옛 직장 선배와 1시간 이상 녹음을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죠. 네. 글쎄요. 네. 그래도 저하고도 계속 하시겠다 그러셔서 제가 마지못해서 또 다른 호스트로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김소영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처럼 네.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떠세요? 여기 방송실 보니까 팟캐스트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저도 네. 이제 팟캐스트 이제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좀 인기 있는 걸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네.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네. 감격스럽고 또, 뭐랄까, 설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장비가 제대로 없어요. 저희가 수년 전에 라디오 방송 운영했던 거 아시죠? 네, 저도 많이 출연했었죠. 방송 기자재를 이렇게 뒤져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편집국 2층 한 구석에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어떠세요? 네, 좀 핑계 삼아 서 오랜만에 지금 이제 2층 편집국에 왔잖아요. 네.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쵸. 열심히 일하던 제 자리였는데, 그쵸. 네, 이렇게 다른 또 일로 와서 참 반갑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그때 같이 일하던 때 정말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글쎄 말이에요. 네. 장연아 기자. 네. 네, 선배님. 자, 오늘은 이렇게 연습 방송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녹음이 잘 나오면 그냥 팟캐스트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편집도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방송하시면 되고요. 네네. 안 되면 저희 다시 녹음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죠. 네. 근데 호칭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이제 선후배 관계였는데 또 이렇게 계속 김소영 씨 부르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김소영 원장님이라고 할까요? 사실 참고로 저희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김소영 부장님 이렇게 불러요.
퇴직하시기 전에 부장님이셨죠? 네, 제 최종 타이틀이 이제 부장이었죠. 네. 근데 당연하지, 저는 이제 장기자로 부를 거고요. 네. 저는 뭐 선배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렇고 어차피 방송이니까 네. 그냥 현직 제가 듣기 가장 편한 타이틀이 김소영 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원장으로 이름은 빼고 그냥 네. 김 원장으로 불러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 원장님. 네. 네, 그럼 이제 호칭도 정리됐으니 저희 오늘 주제로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저희 오늘의 주제는 GPA입니다. 요즘 미국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 SAT나 ACT 점수보다도 이 고등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취재하면서 대학 입학처장이나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보면 이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교육 기자로 일할 때보다 사실은 학원이라는 걸 차려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더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GPA, 특히 이제 학교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스포츠나 아니면 과외활동이나 아니면 SAT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학교 성적, 이거는 학교에서 얼마나 성실성을 갖고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GPA가 정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우수한 학생인가, 모범 학생인가라는 거를 평가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성적표에는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뭐 금방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대학들도 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네네. 성적표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GPA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GPA는 학교 성적표에 적혀있는 점수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또 과목마다 점수가 나오고 또 이 과목 점수들을 모아서 평균을 낸 점수가 이 학교 GPA로 나오는데요. 근데 좀 여기 남가주 지역 고등학교는 조금 다르게 GPA를 계산하더라고요. 물론 다르게 GPA를 계산하는 곳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각 과목별로 A, B, C, D 성적을 내는 곳이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고요. 간혹 사립학교나 혹은 차러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 non 패스 혹은 뭐 크레딧, non 크레딧 이렇게 주는 학교들도 간혹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혹시 이제 공립학교들은 거의 그런 학교들이 없는데 사립학교나 차러스쿨을 찾을 때에 그 학교에서 성적을 어떤 식으로 산출해내는지 그걸 좀 미리 알아보시면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GPA라고 다 같은 GPA가 아니네요. 물론이죠. 네. 요즘 또 특히 대입 시즌이라서 이 고3 수험생들 특히 12학년생들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지원서 작성에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대부분 지원서에는 이제 자기 성적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가장 헷갈렸던 게 weighted, unweighted GPA라는 거예요. 네네. 네, 이 weighted와 unweighted GPA는 무엇인지 우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초 정보를 좀 한번 제공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GPA라는 거는 이제 Grade Point Average라는 걸로 해서 이제 학교 성적이죠. 평균 성적. 네. 이 웨이티드냐 언웨이티드냐라는 거를 보실 때 가장 당황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성적표, 네. 특히 트랜스크립트, 성적 증명서죠. 성적표가 아니라 이제 성적 증명서를 학교에서 뽑아서 갖고 와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때 보면은 네. 거의 이제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요. GPA가 여러 종류로 나와요. 그게 네. 보면은 웨이티드가 있고 언웨이티드가 있고 UC GPA가 있고 Financial Aid GPA가 있고 LAUSD 같은 경우는 LAUSD GPA가 또 이렇게 있어요. 5개의 GPA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웨이티드와 언웨이티드라는 거를 그냥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웨이티드라는 건 말 그대로 가산점이 붙은 웨이티드예요. 그러니까 AP나 언어 성적에 물론 언어리라고 해서 모든 과목들이 다 가산점이 붙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학교나 교육부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이 AP 과목을 택해서 혹은 언어 과목을 택해서 가산점이 붙은 과목들을 같이 계산해내는 게 웨이티드라고 볼 수 있고 unweighted라는 이런 가산점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해낸 GPA가 unweighted GPA죠. 앞서도 설명했지만 성적을 높이려고 AP 클래스나 언어반을 듣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반을 들으면 그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긴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A를 받는 데 좋은 게 아니라 GPA를 높이는 데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케미스트리는 만점을 받아야, 그러니까 A를 받으면 4점이잖아요. 네. 근데 AP 케미스트리를 받으면 5점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A를 받았을 때에 B를 받았을 때는 4점, 이런 식으로 일정씩 가산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나중에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GPA가 높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얘는 왜 A 학생인데 성적 GPA는 4.5, 뭐 거의 5점 만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아마 이 가산점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점수가 다르군요. 네네. 5점이 붙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죠. 이제 그쵸. 간혹 5점이 붙는 거는 11학년과 12학년에서 모든 과목을 다 AP로 선택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그 GPA가 5개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웨이티드, 언웨이티드 좀 설명이 됐고요. 네. 뭐 UC GPA는 당연히 저희 이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들어갈 때 필요한 성적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UC GPA가 UC는 AP 가산점을 인정을 하죠. 네. 그런데 UC GPA가 웨이티드 점수와 달리 또 표기가 되는 이유는 UC에서는 UC capped GPA라고 해서요. UC는 AP의 가산점을 전체 8개 세메스터에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같이 5.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네네. 그래서 10학년, 11학년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네. 10세메스터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최고의 가산점이 붙는 게 8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UC capped GPA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 전체 8개 세메스터만 인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8개 과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8개 과목이 아니라, 왜냐면 모든 과목들이 2세메스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 years. 네. 그러니까 8세메스터를 얘기한다는 거죠. 아, 네네. 그렇구나. 과목이 어떤 거는 1년 과정도 있고 어떤 네. 거는 세메스터 과정만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코노믹스나 사이콜로지나 가버먼트 같은 건 세메스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과목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세메스터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한 학기 과정 과목도 있고, 아니면 또 1년 과정의 과목이 있는데, 네. 그거와 상관없이 이 세메스터 8개 동안 들은 거 점수만 인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산점을 8점만 인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Financial Aid GPA라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건 또 뭔가요? Financial Aid GPA는 전체 점수에서 P를 뺀, 네. P 과목을 뺀 점수가 Financial Aid 점수예요. PE 과목은 이제 체육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점수를 따로 내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카데믹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네. Financial Aid GPA가 필요한 이유는 네. 12학년 1학기 학생들이 12학년 1학기 때에 대학 지원서를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Financial Aid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네. 대학 가서 이제 학자금 그랜트를 받으려면 이제 신청해야 되는 게 이제 Financial Aid잖아요. 네. 그런데 Financial Aid 안에서 캘 그랜트는 주정부 네. 그랜트인데 그 중에서 캘 그랜트 C를 받기 위해서는 네. 이 Financial Aid GPA에서 3.0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Financial Aid GPA가 따로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P 빼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 네. 3.0 이상을 받는 성적표를 표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잠깐 여기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시고 또 혹시 저희 팟캐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네, 제가 잠깐 이 펠 그랜트하고 캘 그랜트를 좀 설명을 한다면 네네. 펠 그랜트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학자금입니다. 그렇죠. 예, 돈을 받으면 갚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네. 대신 좀 이렇게 성적이 우수해야 되죠. 또 그리고 저소득층이어야 돼요. 네. 또 캘 그랜트는 여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그랜트입니다. 네네. 아까 이 김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또 UC, 또 여기 또 다른 주립 시스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또 지급을 하고요. 또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지급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학비가 다 달라요. UC가 또 학비가 제일 비싸니까 그게 또 지원하는 가격이 다르고 또 캘스테이트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우리가 그때쯤이면 이제 좀 학자금 컨설턴트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그렇죠. 정확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거는 타이틀도 제가 교육 카페인데 저희는 솔직히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들을 불러야죠. 저희가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장 기자 얘기하셨을 때 중간에 Financial Aid, 이제 특히 캘 그랜트, 네.
받을 때에 파이낸셜 에이드 GPA가 나왔잖아요. 네. GPA가 3.0 이상이면 모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이 안 되면 네.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GPA예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파이낸셜 에이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GPA로 돌아가서요. 또 막상 좀 조금 수준이 높은 반을 들었다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네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엔 꼭 AP를 들어서 좀 1점 올리자라고 했는데 뭐 완전히 망치는 학생들도 많고요. 간혹 이 AP 뭐 언어 들렸다가 이 숙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과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수로 학생들의 실수로 성적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런 성적 문제로 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AP 과목이나 언어반을 많이 들을수록 네. GPA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몇 개의 AP나 몇 개의 언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듣기를 원하시죠. 네.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네. 이제 어떤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카운슬러가 11학년 때 2개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 다음 날로 가서 카운슬러하고 거의 하루 종일 실갱이를 해서 2개를 더 받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때 이제 세미나에서는 그때가 이제 학기 초였으니까 과연 그 학생이 얼마나 그 4개의 AP를 잘 소화를 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카운슬러는 그 학생의 전해, 네. 그 전해의 성적에 준해서 AP 과목이나 언어 과목 수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카운슬러의 판단에는 이 학생은 도저히 2개 이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네. 판단을 했는데 부모님이 거기다가 2개를 더 추가하면 네. 글쎄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할 수 있었을까는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아,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우선은 카운슬러가 주는 거대로 하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면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학생들이 추가된 그 하나에 예를 네. 들어서 AP 바이올로지가 전혀 안 됐는데 AP 바이올로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어사이먼이 있다거나 네.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해서 그 타임 컨슈밍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과목이라고 한다면 네. 학생이 다른 과목의 숙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렇죠. 그거에만 매달리느라고 오히려 다른 과목의 성적까지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가끔 학생들 인터뷰하고 그럴 때 네네. 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밤을 샌다던가 아니면 뭐 새벽 2, 3시에 잔다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숙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AP 일반적으로 네. AP 과목은 레귤러 과목보다 숙제 전체 어사이먼의 분량이 3배라고 학교 커리큘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걸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그렇게 카운슬러 찾아가셔서 네. AP 클래스를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좀 의문점이 드네요. 네, 저도 의문이에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성적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잠깐 이제 학교 시절에 성적표 받았던 얘기가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네. 네, 그때 참 그 성적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학부모를 위주로 하는 거지만 네네. 사실 성적에 대한 가장 고민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 제가 정말 부모님의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은 경우가 언젠가 하면은, 얘는 도대체 지 성적에 관심이 없어요. 뭐 그 고민은 내가 다 해요.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정말 이런-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 앞에서, 자녀 네. 앞에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막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선 3자 앞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학생의 마음이 우선 다치는 거고 네. 가장 정확한 거는요. 네. 가장 자기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학생 본인이에요. 자기가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요. 맞아요. 다만 그거를 부모님한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물론 고민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런 고민은 학생들도 있고.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고민을 안 하거나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정말 할 얘기가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참. 자, 그럼 다시 이제 GP로 가서요. 보통 학점은 학기 초에 A를 받았다가 2학기 때 이제 B를 받으면 평균 점수를 내기 때문에 네네. 뭐 B 플러스 B 마이너스 받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또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교육받고 오셨던 분들은 뭐 평균이니까 A 플러스 B 뭐 나누기 2 하면은 뭐 B 플러스 B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번에 저희 중학교에서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했었어요. 네네. 네, 그때도 학부모들의 고민이 온통 자녀의 성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내 자녀가 지금 1학기 성적이 이게 지금 뭐 B 받았는데, 뭐 B 마이너스 받았는데, 아, 학기 말까지 갈까봐 걱정이요.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고 또 해줄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LA USD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성적표가 3개가 나오죠. 네. 프로그레스 리포트, 그러니까 5주 성적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주 성적표가 나오고, 네. 일반적으로는요, 뭐 네. 15주 성적표, 그다음에 파이널 그레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네. 5주 성적표에는 이제 그게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해요. 네. 어떤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점수를, 그러니까 성적을 A, B, C, D를 기입하기도 하고, 네.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만족하다, 네. 패스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물론 그 성적이 절대로 학기 말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네. 평균 되는 건 아니지만 네. as of today라는 거예요. as of 그러니까 end of fifth week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 점수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C를 받았기 때문에 아 C하고 나중에 파이널 그레이드 A를 받으면 A하고 C하고 뭐 합쳐서 에버리지가 나오는 건가? 물론 그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C를 받고 있으면 왜 C를 받고 있는지를 확실히 부모님들께서 챙기셔야 돼요. 네. 막 닥달해서 왜 C야? 너 이제 학기 말까지 꼭 A 안 받으면 알아서 해.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왜 C를 받는지 혹시 학생이 눈이 나쁜데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에 앉혀 있는 건 아닌지 네. 혹은 주변에 너무 떠드는 학생이 있는 건 아닌지 네. 아니면 렉출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런 부분들을 왜 C를 받고 있는지를 챙기셔야 돼요. 아, 이제 그렇군요. 물론 그거를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학교 생활이니까 부모님들 생각에는 네.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는 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C를 받는 학생은 아직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께서 네. C를 받았을 경우에는 혹은 그 이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네.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네. 이 학생이 우리 애가 왜 C를 받고 있는지를 네. 챙기셔야 돼요. 아,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성적표가 5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5주, 10주, 그다음에 미텀, 그다음에 5주 뒤에 파이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거는 5개라는 건 조금 의아하고요. 네. 1년을 따졌을 때에는 네. 1년을 따졌을 때는 8개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학생이 예를 들면 뭐 눈이 나쁘다든가 네.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눈이 나쁜데 뒷자리에 앉혀 있을 경우에는 네. 선생님이 앞에서 쓰는 것들을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다음날 해올 숙제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읽히지가 않아서 네. 근데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안 보면 지가 앞자리에 앉아야지 그쵸. 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시지만 네네. 절대로 학생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알아서 선생님 나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물론 한 10%는 되지만 나머지 네.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네. 우리 1세들이나 네. 뭐 1.2세 네. 정도로 해서 학교에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같이 네. 막 받은 우리 부모 세대들 같이 그렇게 내 일을 다 알아서 챙기고 그렇지 않아요. 아, 요즘 그렇군요. 세대가 정말 달라요, 네. 장 기자님. 아니 1.2세라는 또 얘기는 또 단어 또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네네. 보통 이렇게 제가 1.2세예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저 스스로 1.2세라고 얘기해요. 아, 고등학교 때 왔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1.5세도 아니고 네. 1세도 아니고. 네. 근데 학생들 자리가 대부분 이렇게 정해지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앉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정해져요. 학기 초에 정해져요. 학기 초에 네네. 정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로테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로테이트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래서 일단 학기 초에 그 자리가 정해지면 네. 거기에 앉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5주 성적표 나왔을 때 네. 학부모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카운슬러를 찾아가는 건가요? 카운슬러가 아니라 담당 교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 해당 과목의 선생님을. 아, 네.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7교시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간에 한 교시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선생님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는데 3교시는 비어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시간에는 누구든지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느 학교든지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 바쁜데 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저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해요. 네. 그래야지 선생님 생각에 이 학생은 부모님도 굉장히 이 학생의 학교에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구나 네. 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한 성적표 처음 받고 네. 예상보다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왔다면 네네.
담당 교사를 찾아가서 네. 뭐가 문제점인지 개선할 점이 뭔지를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5주 성적표가 아주 정말 학기 초 성적이잖아요. 네. 5주 성적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5주 성적이 그대로 파이널 그레이드로 가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C를 받았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닥달해도 C로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적표를 받으면 빨리 행동을 하시는 게 좋네요. 그렇죠. 그냥 어물쩍하면 시간도 또 후딱 네, 지나가잖아요. 그냥 행동이라는 게 아이를 닥달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오케이. 미국은 좀 이렇게 정말 학부모들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조금 많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여담을 해도 될까요? 예, 시간이 되나요? 말씀하세요. 네, 그럼요. 근데 제가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요. 네. 초등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학생의 행동이나 뭐 언어나 모든 거에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뻔질나게 가시고 뭐 아침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네. 뭐 같이 커피를 마신다거나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네.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학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좀 줄어들고 네. 정말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정말 많죠.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거꾸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오히려 학교 학생의 연령이 높아질 때마다 부모님들의 참여도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고등학생이고 또 나이도 있고 네네.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지. 이제 공부하는 법도 알았으니 뭐 알아서 가겠지라고 네네. 생각들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학부모들 또 이게 이제 미국에 오고 싶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네네.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네. 좀 생각하시고 네.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마음을 먹지만 말고 또 음. 행동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팟캐스트를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정말 네.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네. 자녀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런 저희의 뜻이 네.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성적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서 문의할 수 있다, 네네. 건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또 일반 어떤 학부모들은 또 괜히 학교 찾아가서 교사한테 따졌다가 애들이 또 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괜히 또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왜 C를 받았는지 따지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선생님, 얘가 지금 C를 받고 있네요. 네. 왜 C를 받고 있나요? 혹시 그동안 숙제를 안 낸 게 있나요? 네네. 혹은 뭐 시험을 잘못 봤나요? 네. 혹은 뭐 부모로서 얘가 네. 좀 성적을 올리게끔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네. 물어보라는 거지. 네. 상담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네. 예, 예. 절대로 따지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네. 따진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부모님들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네.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다른 성적은 다 좋은데 네. 체육 성적이 안 좋아요. PE 성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 보시기에 얘가 뭐가 바보도 아니고 아니면 네. 몸이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네네. 다른 건 다 A인데 왜 이것만 C가 나왔지? 라고 하면 무조건 선생님이 얘를 잘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얘가 혹시 게을러서 옷을 추리닝을 제대로 안 갈아입었다거나 가장 PE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네. 항상 왜 PE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갈아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그걸 받았는지 우선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지. 절대로 네. 그냥 선생님이 얘를 잘못 봤어. 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단언하시는 거는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들이 내가 내 자녀를 믿지 내가 누구 말을 믿느냐 하고 네네. 자녀의 얘기를 100% 믿고 네. 이제 학교 교사한테 가서 따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네. 예를 들면 딴 클래스는 다 A를 받았는데 네. 왜 이 클래스만 얘가 B를 받느냐 선생의 편협된 생각 때문이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던가 뭐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따졌다가 결국 이제 교사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래서 전학 간 케이스도 있었어요. 장기제도 그런 전화 많이 받죠. 네. 왜 부모님들이 막 정말 억울해서 네네. 막 여기 학교 교사 혹은 뭐 교장 뭐 혹은 카운슬러한테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하는 그런 전화 많이 네, 받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저도 많이 그랬어요. 받아요. 저도 네. 제가 이제 교육 기자로 있을 때에 네. 정말 많이 받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은 지금까지 절감하지는 못하는데 네. 그런 중에 많은 경우가 오해가 많아요. 아, 네네. 오해라고 한다면 어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교사가 우리 아이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교사가 우리 학생을 뭐 에이션이기 때문에 한인이기 네네. 때문에 네. 뭐 혹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쵸. 그래서 무조건 싫어한다. 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네네. 가장 그런 것에 씨앗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네.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특히 이런 인종 문제 같은 거에 이렇게 민감하신 학부모님들도 있으셔서 네네. 괜히 내 자녀가 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음. 아니면 반에서 리더십 같은 데서 제외됐다던가 하면 아, 얘 뭐 차별받는 거 아니야. 네네. 뭐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셔서 학교를 막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네네.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말 가서 다시 그냥 조용히 물어보는 거. 정말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이것도 방송이니까 네. 방송에서 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선생님한테 따지는 게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네. 무조건 선생님은 잘했고 네.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물론 선생님이 100% 우리 아이를 정말 이유 없이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칼자루를 쥔 건 그야말로 선생님이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뭐 따져서 어떻게 된다고 한들 그러면 성적이 바뀌는가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성적을 매기는 거는 선생님의 100% 권한이에요. 네. 교장이 어떤 이유로도 그것도 간섭할 수 없어요. 아, 개입할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제 생각에 그 인사이드 얘기라고 한다면 네. 교사 선생님들은 다 같은 교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바이올로지 선생님하고 안 좋아서 다른 바이올로지 클래스를 옮겼다라고 네.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새로 바뀐 바이올로지 선생님이 학생의 편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자기 동료 교사의 편이 될까요? 아, 뭔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비슷한 네네. 거죠. 네. 네. 아니 사실은 한인 학부모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내가 교장한테 가서 따지겠다. 네네. 뭐 아니면 교육위원을 찾아가겠다든가. 네네. 더 높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네. 예, 그런 거는 진짜 자녀에게 가장 나쁜 음. 케이스가 되는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의 정말 잘못으로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네. 성적을 잘 못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하는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클래스를 옮기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가능한 그 선생님과의 오해를 푸는 게 좋죠. 가능한 빨리. 가능한 그러면 빨리. 선생님하고 이제 네.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삼자 대면을 해서 네. 도대체 이제 얘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에 미숙했는지를 봐서 네. 그동안에 혹시 뭐 성적이 잘못 나온 거 있으면 메이크업 기회를 받는 게 제일 좋겠고요. 네. 그죠? 네. 학기 말 그레이드가 나왔을 때는 그다음에는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GPA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 외에 또 저희가 빠진 내용이 좀 있을까요? 뭐 이런 거는 꼭 좀 네네. GPA 얘기할 적에는 내가 해주고 싶다라고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네네. 수학 부분인데요. 네. 이게 GPA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AP를 네. 과목을 선택하느냐, 언어 과목을 선택하느냐와 같이 또 부모님들이 욕심을 내는 부분이 좀 더 빨리 가자는 경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9학년 때 알gebra 1으로 시작해서 10학년 때는 geometry, 11학년 때는 pre-calculus, 네. 12학년 때는 calculus AB. 네. 이게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반 거거든요. 일반 4년제, 과정, 일반 4년제 대학을 이제 네. 목표로 했을 때에는 네. 근데 부모님이 이제 12학년 때에 AP calculus BC를 꼭 듣게 하고 싶다는 욕심에 네. 이것도 욕심이라고 하면 혼나지 않을까? 혼날 것 같아요. 는 생각에 서둘러서 여름 과정에서 뭐 수학을 듣게 한다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calculus BC 같은 경우, AP BC 같은 경우는요. calculus AB가 아니라 BC예요. 그러니까 AP calculus BC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AP calculus가 AB가 있고 BC가 있는데 네. BC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할 학생이 아니라면 BC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특히 인문학을 전공한다면 네. 정말 BC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남들보다 무리해서, 무리해서 빨리 가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얘기는 랭귀지나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를 들어서 첫 학기에서 C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2학기에서 A를 받으면 물론 GPA는 내려가겠지만 네. 대학이 별로 개의치 않아요. 수학이나 랭귀지 코스에 네네. 첫 학기에 C를 받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10학년 1학기에 Geometry A에서 C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Geometry A라는 건 이제 첫 학기라는 의미죠. 네. Geometry A에서 C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2학기 때 Geometry B에서
A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 이 C 어떡하지? 네. 라고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네. 물론 둘 다 A를 받는 것보다 GPA는 낮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대학이 보기에는 수학은 앞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학기가 끝날 때에 A를 받았다는 거는 이 학생이 1학기에서 뭔가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얘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학도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하네요. 그럼요. 융통성 있게 GPA를 봐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뭐 C를 받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낙담하거나 C를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과목에서는 그 학생의 공부가 점점 향상됐다는 걸 증명할 때 네네. 그 GPA를 인정을 하고 또 점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네네. 거네요. 그게 수학과 랭귀지만. 아, 그래요. 랭귀지만요?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첫 학기에 C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그 대신 2학기에 잘 받아야죠. 그쵸. 2학기 때는 잘해서 그걸 맥업한다면 대학에 들어갈 때도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점점 향상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난 건데 또 중요한 거는요. 9학년보다 10학년, 10학년보다 11학년 네. 성적이 더 좋아져야 돼요. 네. 그래프로 본다면 점점 선이 올라가야 돼요. 아, 10학년까지 아무리 전 과목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11학년 점수가 툭 떨어졌다면, 네. 성적이 떨어졌다면 네. 대학 지원서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12학년 1학기에 지원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지원서에 써 넣을 수 있는 성적은 언제까지겠어요? 11학년 말까지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대학에서 볼 때는 가장 최근의 성적이란 말이죠. 네.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네. 그냥 최근 성적에서 이 학생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아, 이 학생은 아직 대학에 올 준비가 안 됐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만약에 9학년, 10학년 때 조금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네. 11학년 성적은 반드시 더 높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아, 그쵸. 그러니까 11학년 성적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되겠네요.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예. 네. 지금 11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성적표를 네네. 진짜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네. 좀 확인하셔서 우리 네. 자녀가 잘하고 있는지 중간 체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 11학년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요. 네. 11학년 성적 알지? 중요한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12학년 1학기 지금 한창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네네. 우리 또 대입 지원서 쓸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받죠. 네. 우리 이런 학생들, 이 학부모들이 사실은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데 이때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예 수고한다. 뭐 이렇게 해줄까 네네.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12학년 이제 1학기에 지금 지원서를 한창 쓰고 있는 때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학년 11월 말이면 유시 지원서가 마감되고 그렇죠. 12월 말이면 이제 상위권 대학들, 다 사립대학들 마감하죠. 거의 네. 마감하죠.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 대학 지원서에 그동안에 자기 GP를 써 넣으면서 네. 혹은 이제 뭐 과외활동 적어 넣는 그 항목을 하나씩 써 내려가면서 네. 정말 후회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쯤 정말 좀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렇죠. 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이 점수가 아니었을 텐데 막 후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지원서에 적어 넣는 GP는 11학년 2학기가 끝이겠지만 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네. 이 학생들이 12학년 1학기를 네. 마치고는 mid-year report라고 네. 하는 거를 네. 1월 말에, 그러니까 네. 12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올 즈음에 1월 말에 카운슬러가 그 학생이 지원한 대학에 그 성적표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1월 말이나 2월 정도에 그걸 받아보거든요. 네. 그때는 학생이 보내온 지원서와 그 12학년 1학기 성적을 같이 봐서 네. 심사를 해요. 아, 사립학교는 그렇군요.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사립학교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아직도 큰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 네. 만약에 11학년 때까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12학년 1학기에서 좀 더 성적이 열심히. 굉장히 잘 나왔으면, 네. 이 학생은 왜냐면 지금 as of 가장 리센트로 봤을 때에는 학생이 공부하는 그 태도가 훨씬 향상됐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예로 저희 학생 중에 한 학생은 9, 10, 11학년 때까지 GPA가 3.2였어요. 네. 3.2. 그건 A가 거의 없이 나쁘지는 거의 않은데. B가 많았죠. 네. 3.2면 그렇지. 좋은 건 아니고. 적은 그래도 아니죠. 3.2면은 뭐 B는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제 12학년 1학기에서 네. 믿지 못할 만큼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 올 A를 받았어요. 어. 시라큐스에서 장학금 받고 왔어요. 너무 네네. 잘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직 학생들 이제 지원서 작성하면서 특히 성적 기재하는 코너를 보면서 네.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스스로 자책한 학생들 많을 텐데 우리 학부모들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네네. 그리고 좀 더 우리 열심히 해보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고 노력해보자라고 격려를 해준다면 자녀들도 좀 더 힘이 나고 또 남은 기간 또 마저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요, 벌써요? 네. 1시간이 그다지 길진 않네요. 뭐, 생각보다. 그렇죠. 처음에는 진짜 걱정도 많이 걱정했는데. 하고, 이거 1시간 어떻게 때울까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 자세히 해주시고, 아이고. 네,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 방송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네. 궁금하고, 걱정도 네. 되고, 좀 그러네요. 네. 좀 더 나아지겠죠? 그렇죠? 점차? 네, 그렇죠. 또 저희가 이 방송이 한 2주에 한 번씩 방송될 예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2주 뒤에 돌아올 때는 좀 더 이렇게 나은 모습으로 또 목소리로 또 주제로 또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네. 약속을 또 해야 네네.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긴장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교육 카페는 2주에 한 번씩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방송 시간까지 꼭 기다려 주시고요. 또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상담할 내용 아니면 뭐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교육 카페 웹사이트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서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번 방송 될 때까지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 그래, 장 기자.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